이번 시간에는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요, 각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시킬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설치되어져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실행을 해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하는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OS가 만약에 테스트1이란 이름의 방송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1이란 이름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들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테스트2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테스트2라는 이름으로 이런 이름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동작 원리는 안드로이드 OS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테스트1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시버를 실행시켜야겠다 라고 판단하게 돼서 단말기 내부에 설치되어져 있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중에서 테스트1이라는 이름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일제히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가 수신이 됐을 때는요, receive SM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다 찾아가지고 다 동작을 시켜주고요. 단말기가 재부팅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boot complete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찾아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맞는 처리를 어떠한 처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을 때 나는 사용자에게 배터리 용량이 줄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사용자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을 때 안드로이드 OS가 사용할 이름으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은요,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마다 다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안드로이드 OS는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지정되어져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드로이드 OS에게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을 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어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어 놓고 단말기에 설치해 놓고 있으면 해당 어플이 실행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S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가 걔를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것 자체가 방송 수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드로이드 OS가 어떤 메시지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들이 일제히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BR 앱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BR 앱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next,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activity_main.xml 가기 전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도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시버를 등록해 주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등록이 됩니다. 자, 앱에서 마우스 우클릭 U에 Other 가시면 여기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얘는 이름을요, 테스트 리시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을 테스트 리시버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on receive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동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on receive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토스트 메시지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화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애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든가 토스트로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토스트 T1은요. T1은 toast.make text.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컨텍스트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this를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컨텍스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리시버 동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toast.length short 해주시고요. t1.show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동작을 하게 되면 on receive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이렇게 이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manifest.xml 잠깐 띄워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리시버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액티비티 한다 main.xml 가셔서 버튼을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버튼 하나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텍스트에다가 리시버 가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리시버 가동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main activity.kt 파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set on click listener. 자,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시키도록 할 텐데요. 인텐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액티비티 실행했듯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intent는요. 자, intent this 해주시고 테스트 리시버 class.java 해주시고요. 자, 얘는 send broadcast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현재 어플을 설치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설치 중입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이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리시버 동작이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지금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쓰시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OS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든가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의 new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얘는 br 앱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R 앱 2번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include kotlin support 체크된 상태로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next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어플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어플을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플입니다. 두 번째 어플에서는 그냥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리시버를 그냥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activity under main.xml 가주시고요. 자,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예,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버튼을 드래그해서 붙이겠습니다. 이 버튼의 텍스트는요, 자, 앱 1의 리시버 동작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앱 1의 리시버 동작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main activity.kt 파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button.set on 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리시버를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인텐트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intent.set class name 여기에다가 동작시켜줄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이름과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놓치면 되시는데요. 자, 먼저 앱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앱 1번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가보시면은 여기에 매니페스트 여기에 보시면은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됩니다. 그 같은 하나의 단말기 내부 안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이름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있는 요 클래스, 테스트, 자,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 리시버죠. 자, 요거를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 요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겠다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클래스를 정해주실 때 앞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 이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명시되어져 있는 패키지 이름이 되겠고요. 요 이름은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 이름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다 보시면 여러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그 클래스의 그 관리를 위해서 패키지별로 나눠서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만 적어주지 마시고요. 패키지 이름까지 정확히 작성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send broadcast 인텐트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앱 2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2번을 설치해 주시고요. 자, 앱 2번을 설치해 주시고요. 자, 현재 앱 2번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 해서 앱 2번을
앱 2번이 실행이 됐고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플 1번에 있는 리시버가 동작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한 건 어플 2번인데요. 자, 어플 2번을 실행을 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플 1번에다가 만들어 놓은 리시버가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인텐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가셔서요. 자, 테스트 리시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테스트 리시버, 이걸 쓰도록 할 텐데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실행을 할 때 사용한 인텐트가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볼게요. 데이터 1은 intent.getIntegerExtra 데이터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데이터 2는요. intent.get 더블 엑스트라라고 할게요. 더블 엑스트라. 얘는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str은요. 자, 데이터 1, 데이터 1. 역슬러시 n 해주시고요. 데이터 2, 데이터 2.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str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설치를 했고요. 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가겠습니다. 앱 2번으로 가주시고요. 자, intent. intent.set put extra 데이터 1이라는 이름으로 100 intent.put extra 데이터 2라는 이름으로 11.12를 전달하겠습니다. 즉,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인텐트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동작을 하는데요. 인텐트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넘겼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플 실행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어플 실행해 주시고,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리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잘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명시적 인텐트입니다.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동작시키고자 하는 구성 요소의 클래스명을 직접 기술해서 동작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안에 들어있는 어떤 클래스를 동작시키겠다라고 직접 지정을 하는 건데요. 한 번에 하나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이름, 그리고 실행시킬 리시버의 클래스 이름을 직접 명시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이 명시적 인텐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리시버의 클래스 이름과 그거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의 이름을 모르면은 이건 동작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암시적 인텐트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원하는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해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설정한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 동일명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액티비티의 경우에는 선택하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실행이 됩니다. 즉,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여러 개의 리시버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리시버들이 있는데요. 이 리시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리시버의 이름을 정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들이 클래스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설정된 이름을 모두 동일하게 맞추게 되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동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요. 먼저 현재 에뮬레이터가 안드로이드 8.0 이상 에뮬레이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종료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7.0, 7.1.1 이하 버전의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 1번입니다. 앱 1번입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자, 앱 1번을 띄워주시고요. 자, 앱 1번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앱 1번을. 앱 1번입니다. 그래서 API 25, 안드로이드 7.1.1 버전입니다. 자, 이게 안드로이드 7.1 버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에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7.1.1 버전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하는 이유가요. 이 암시적 인텐트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실행하는 게 안드로이드 8.0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로이드 7.1.1 버전까지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7.0에 대해서, 8.0 이상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 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첫 번째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7.1.1에서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버튼 눌러보시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암시적 인텐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가주시고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앱 1번입니다. 앱 1번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맥스ML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액티비티에다가 이렇게 인텐트 필터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던 것처럼 이 리시버에다가 또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 필터 해주시고요. 액션 네임은 kr.co.softcampus. 자, test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냥 br 앱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패키지 이름하고 동일하니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com.test.br 1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 이름을 일단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앱 1번을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앱 1번을 실행시키셔가지고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앱 2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앱 2번이고요. 자, 이 인텐트 필터,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했고요. 자, 인텐트는요. 자, 인텐트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인텐트 필터로 붙였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시면은,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잘 뜨는 거 보이시죠? 즉, 어플 1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리시버에다가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앱 2번에서 실행을 하게 된 건데요. 만약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시버가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개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전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어플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중에서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이 이름이 세팅되어져 있는 리시버가 전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안드로이드 8.0 에뮬레이터에서 이 똑같은 예제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7.1.1 버전 에뮬레이터는 종료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쉬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셔서 API 26. 여러분들은 뭐 현재 최신 버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8.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자, 이제 안드로이드 8.0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가지고요.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이걸 종료하고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띄우겠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 눌러보시면 동작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7.1.1 버전에서는 동작을 했는데 8.0 이상부터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8.0 이후에 제약사항이 생겼는데요. 안드로이드는 백그라운드 실행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개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현재 어플이 실행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요소들을 통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동작할수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높은 하드웨어 사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드로이드는 아이폰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아이폰이 하드웨어적으로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하드웨어 사용이 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뭐 게임이라든가 실제로 폰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안드로이드보다 그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옵니다. 그게 아이폰 OS가 뭐 최적화가 잘 돼 있고 단말기가 뭐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요. 그런적인 것보다는 안드로이드 자체가 워낙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CPU와 램 사용도 많이 쓰고 있고요. CPU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고요.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점점 더 고사양을 요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형 단말기에는 최신 OS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항상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드로이드 8.0부터는요. 일부를 제외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암시적 인텐트로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A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요것만 실행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A라는 이름으로 동작시키게 되시면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 OS가 이 명시적 인텐트를 쓰시면 무조건 하나만 딱 지칭하기 때문에 걔만 실행이 되지만 암시적 인텐트를 쓰시면은 안드로이드 OS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동작을 할 때마다 이 리시버들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8.0부터는 암시적 인텐트로 실행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딱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일 때만 암시적 인텐트로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앱 1번으로 가겠습니다. 명시적 인텐트로 실행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요, 암시적 인텐트로 실행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암시적 인텐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앱 1번의 메인 액티비티고요. 자, 여기다가 BR 앱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얘는 테스트 리시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 객체를 만들 겁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add receiver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여기서 펑션 add receiver 해주시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8.0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 암시적 인텐트를 만들어서 세팅을 했다가 나중에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가 아니라 암시적 인텐트를 쓰실 때는 반드시 코드를 통해서 인텐트를 등록했다가 제거했다가 이 작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build.version.stk 인티저 build.version 코드는요,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버전보다 작으면은요, 메서드를 그냥 강제 종료시키도록 하겠고요. 주시고, 자, 여기다가 BR 앱 1번은요, 자, 테스트 리시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 필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텐트 필터. 아까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했던 이름이 요거였죠, 요거. 요 이름으로 코드를 통해서 암시적 인텐트를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리시버.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넣어주시고, 인텐트 필터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n destroy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if br app1이 not null이면 자, on register receiver 자, br app1 해주시고 br app1에다가 널값 넣겠습니다. 즉,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때요. 안드로이드 오레오 버전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름으로 암시적 인텐트를 등록을 해놨다가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면 이렇게 제거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다시 실행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다음에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셔서 누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을 안 하죠. 제가 앱 1번을 종료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앱 1번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앱 2번을 실행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8.0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그 만드신 리시버를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명시적 인텐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사용자의 요청이나 시스템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실행 단위가 되겠습니다. 8.0부터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좀 주의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